그날 커피가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순간 공기마저 식어버린 것 같았다.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고 타자 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셔츠 안으로 흘러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젖고 하얀 종이 위에 갈색 얼룩이 번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눈을 감지 않고 똑바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이었다. 시작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이 회사를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였으니까. 내 이름은 한서윤, 고졸 인턴, 그리고 이 회사 창업주 한정우 회장의 딸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3달 전, 서윤아, 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니? 초저녁 아버지의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중심, 우리 가족이 세운 제국이었다. 한영그룹, 전자, 건설, 바이오, 유통까지 아우르는 재계 10위권 기업.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본사 빌딩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지금요? 내가 물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톤이 아니었다. 나는 서재의 깊숙한 소파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매일 경제신문의 커버를 장식하는 경영 신하 한정우 회장. 올해로 67세, 여전히 건재하지만 요즘 들어 피로가 쌓인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나약함이. 회사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 내 오빠와는 다르구나. 나는 잠시 침묵했다. 오빠 한서준. 회사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갈등하다 5년 전 독립한 인물. 지금은 미국에서 자기 회사를 차렸다. 우리 가족의 금기어 같은 존재. 오빠는 자기 길을 찾아갔어요. 전 달라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고졸 인턴이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사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보는 들어오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고서도 내부 감사도 다 조작되어 있어. 그래서 저더러 잠입하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진실을 봐라. 숫자와 보고서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현실을.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너밖에 없다. 한영그룹이 썩어가고 있어, 서윤아. 누군가가 내부에서 썩어 있는 걸 끄집어내야 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회장의 딸이 고졸 인턴으로 위장 취업을 한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미션이 아니었다. 회사를 살릴 기회이자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는 방식이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회장님 따님인 제가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새 신분증, 강서현이라는 이름이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모든 서류와 학력, 주소지까지 완벽해. 강서현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내가 강서현이 되는 거지. 나는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마케팅 부서로 배치해 주세요. 거긴 제가 학교에서 전공했으니까요. 이미 면접 일정도 잡아놨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내 담당자야. 그 외에 아무도 이 작전을 모른다. 알고 있는 건 나와 너 그리고 이 사람뿐이야. 명함에는 최인호 비서실장이라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존재, 30년 측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의 진짜 얼굴을 봐라.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사회와 감사팀의 비밀 승인을 받았다. 이건 특별 내부 감사로 기록될 예정이야. 회사의 자산 보호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니까. 이 말을 듣고 안심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4만 원짜리 양장점 정장을 샀다. 자라와 구찌로 가득한 내 옷장은 잠시 잠가두었다. 명품 가방을 창고에 넣고 평소보다 2배 두꺼운 화장을 지웠다. 쇄골까지 오던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다. 거울 앞에 섰나. 깔창을 깔고 촌스럽게 묶은 머리, 중고 구두. 완벽한 고졸 인턴 강서연이 탄생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거울 속 낯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아버지가 일으킨 기업,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한영그룹. 이곳은 내게 단순한 상속물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제대로 알아야 했다. 그래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면접 당일 나는 한영그룹 마케팅 부서가 있는 본관이 아닌 채용팀이 위치한 별관으로 향했다. 낯선 느낌이었다. 이전에도 회사에 왔지만 항상 VIP 출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다. 면접자 강서연입니다. 리셉션 직원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평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회장 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분장은 성공적이었다. 3번 회의실로 가세요. 정장 입구 오른쪽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각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강서연 씨? 중앙에 앉은 남자가 물었다. 인사팀 부장으로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공손히 인사했다. 요즘도 고졸이 대기업에 지원하나 보네. 면접관의 냉소적인 미소. 첫인상부터 날이 서 있었다. 이력서를 보니 학력은 고졸. 그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특별한 사연이라도? 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해야 했고, 대학은 포기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내 외할머니는 3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직접 돌봤으니까. 물론 간병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면접관은 수첩을 덮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요. 일단 3개월. 기대는 말고요. 면접관의 뒤편에 앉아있던 최인호 비서실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은 통과한 것이다. 면접 일주일 후 나는 한영그룹 본사 76층 마케팅팀으로 첫 출근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문을 열자 중앙 공간에 한영그룹의 로고가 크게 빛나고 있었다. 매일 이 로고를 볼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 하지만 오늘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강서현으로서의 시선. 강서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나를 안내했다. 사무실 한쪽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인턴 자리는 여기예요. 오늘부터 마케팅 3팀 소속이니 팀장님 오시면 인사드리세요. 인사팀 직원이 떠나고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도 구형, 의자도 삐걱거렸다. 하지만 내 가슴속엔 비밀이 있었다. 가방 안에 든 소형 녹음기, 볼펜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 브로치 모양의 또 다른 카메라까지. 주변을 둘러보니 엘리트로 가득한 사무실이었다. 책상마다 명문대 학위증이 걸려 있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해외 MBA. 그 안에서 내 존재는 이질적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놓고 무시했고
수군거림은 내 뒤통수를 때렸다. 야, 저 애가 고졸 인턴이래. 진짜? 요즘도 고졸을 뽑아? 완전 복지 점수용이네. 이 팀에 들어온 첫 고졸이래. 나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다. 언더커버 작전의 시작이었다. 점심시간 모두가 함께 식사하러 가면서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옆 테이블에서 마케팅팀 직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들의 세계와 내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오후 팀장 이도연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35세, MBA 연봉 1억 이상, 차기 임원 후보라는 소문의 주인공. 다들 집중. 그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새로운 인턴 들어왔지. 이름이 뭐라더라? 강서연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봤다. 우리 팀은 엘리트 집합소야. 서울대, 연대, 미국 MBA.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고졸은 처음이라 긴장되겠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아. 첫 업무는 커피 심부름이다. 15명 거. 실수하면 네 월급에서 깐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주변 직원들도 함께 웃었다. 커피 주문은 일부러 복잡하게 줬다. 샷 몇 개, 얼음 많게, 시럽 빼고, 텀블러 지참.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다. 내가 돌아서자 팀원들은 웃으며 내기를 했다. 제가 제대로 사올까? 난 500원 건다. 틀릴 거라고. 난 1000원 걸게. 세자는 틀릴 거야. 그들은 내가 듣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회사 앞 커피숍까지 뛰어갔다. 커피를 사러 갔다 오는 데만 50분이 걸렸다. 발이 아팠다. 비 오는 날이라 발도 젖었다. 손에 든 트레이는 흔들렸고 마음도 흔들렸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진짜 현실을 봐야 한다. 그래, 이것도 현실의 일부였다. 사무실로 돌아와 각자에게 커피를 나눠줬다. 각 커피컵엔 정확히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주문서와 영수증도 첨부해뒀다. 마지막으로 이도연 팀장에게 커피를 건넸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삼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내가 샷 2개라 그랬지? 왜 이렇게 싱거워? 주문하신 대로 샷 2개 넣었습니다. 텀블러에 담아서 정확히 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봤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어디서 말대꾸야? 고졸이 버릇없이. 커피 잔이 공중을 날았다. 뜨거운 커피가 내 머리 위로 쏟아졌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튀긴 커피 자국이 바지까지 번졌다.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커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내 목소리는 떨리지만 당당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이 내 가슴 안쪽 브로치 모양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으니까. 이건 시작이었다. 끝까지 갈 거다. 이 회사가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내가 모두 끄집어내겠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묻은 커피 자국을 씻고 있었다. 호텔처럼 꾸며진 오피스텔 화장실.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서연의 임시 거처였다. 괜찮아요? 최인호 비서실장이 전화로 물었다. 네. 예상했던 일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윤 씨. 괜찮아요. 이제 막 시작인걸요. 통화를 끝내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이도연의 폭력적인 행동, 직원들의 반응,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이도현 한 명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야 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야근 첫날이었다. 다음 날 나는 자원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모니터만이 사무실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다. 마케팅팀 30명 중 4명만 남아 있었다. 남은 직원들도 곧 하나둘 일어섰다. 강 인턴, 먼저 가. 박 대리가 말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에 하면 돼. 네,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참 열심히 하네. 박 대리는 웃으며 떠났다. 모두가 떠난 후 사람이 빠진 사무실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아버지 뒷자리에 앉아보던 이사회실의 조명과 똑같았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복사기 옆 서랍을 열고 팀장 책상 근처의 서류 더미를 살폈다. 모든 건 카메라에 담겼다. 어두운 사무실 한쪽에서 청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얼어붙었다. 들켰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하는 흉내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게 손짓했다.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몇 달 전에도 인턴 울려서 나갔어요. 누구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도현 팀장.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마케팅 2팀 김 부장님도 조심하세요. 둘이 한패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 아주머니는 내가 회사에서 만난 첫 아군이었다.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회사 다닌 지 17년이에요. 창업주 회장님이 계실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 딸이 당신 나이였으면 이런 대우 받는 거 못 봐요. 아, 창업주 회장님. 아버지 얘기였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아직 이곳에서 의미가 있었다. 혹시 지난번 인턴은 왜 나갔나요? 불법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길래 거부했대요. 그랬더니 이도연이 꼬투리 잡아서 쫓아냈어. 그녀는 안경을 고쳐 썼다. 2층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참 말도 못해. 그녀는 서둘러 떠났지만 내게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니 사내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복사기 코드, 문서 보관실 비밀번호, 심지어 부장급 이상만 접근 가능한 서버 비밀번호까지.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고 말했다. 김영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복사기에 남아있던 출력물 한 장. 이상한 계약서. 대양홀딩스라는 업체와의 광고 대행 계약이었다. 단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시장가의 3배는 되는 금액. 이도현 팀장의 결제 서명이 있었다. 이상했다. 계약서라면 법무팀과 구매팀의 검토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다른 부서의 서명은 없었다. 오직 이도현 팀장과 마케팅 2팀 김 부장의 서명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야근을 자청했다.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뒷담화,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 남은 서류 조각, 회계팀과의 미묘한 메일 교환 기록. 조각은 흩어져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퍼즐을 맞춰 나갔다. 일주일 후
이도현 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표정이 보였다. 비밀스럽고 초조했다. 회의에는 각 팀의 간부급들만 참석했다. 나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구석에 앉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 안의 내용은 절대 유출되면 안 돼. 이도현은 프로젝터를 켰다. 한영 프라자 리모델링 프로젝트. 1200억짜리 대형 사업이었다. 한영그룹이 소유한 백화점과 호텔, 오피스 건물을 포함한 복합상가였다. 입찰은 4개 업체가 들어왔어. 최종 후보는 대양건설이다. 나는 귀가 솔깃해졌다. 대양홀딩스와 비슷한 이름이었다. 우연일까? 근데 저 회사 실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한 대리가 물었다. 내가 알아본 결과 이도현이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가파른 신생 회사야. 우리도 앞으로 계속 거래할 회사니까 미리 관계를 맺어두는 게 좋을 거야.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여자 과장의 얼굴만은 의심스러웠다. 1200억짜리 사업을 신생 회사에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존 거래처들도 많은데. 박 과장, 내 선에서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더 질문 있어? 이도현의 표정이 단호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노트북을 들고 빠르게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대양홀딩스와 대양건설. 혹시 같은 회사일까? 노트북을 열어 회사 내부망을 검색했다. 거래처 정보에 두 회사가 모두 있었다. 그런데 주소가 같았다.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 이건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였다. 게다가 평소보다 3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 뒤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목소리, 얼굴, 그리고 시점. 모두 담아야 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의도적으로 구내식당 마케팅 2팀 테이블 뒤편에 앉았다. 볼펜형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야, 이번에 대양건설 거래 봤어? 대박이더라. 대리 한 명이 소곤거렸다. 쉿,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도현 팀장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 근데 이번에 우리 실적 진짜 좋게 나오겠다. 보너스 기대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김 부장님도 윗선이랑 다 얘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윗선이라. 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사장? 부회장? 내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며칠 후 회식이 있었다. 나는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료만 홀짝였다. 술이 돌기 시작하고 직원들은 점점 입이 가벼워졌다. 야, 우리 팀장 진짜 대단하지 않냐? 거래처에서 뭐 하나 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주는 사나이. 그게 능력이지. 윗선이 뭐라든 무조건 통과시켜버리는 저강단. 쉽지 않거든. 그 덕에 우리도 편하게 일하는 거야.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사인하면 되니까. 아,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가벼운 웃음 그리고 건배. 그들에겐 일상이었다. 시스템화된 비리. 그 대화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도현은 혼자가 아니었다. 부장, 심지어 본부장까지. 조직은 썩어 있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비디오 클립.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케팅팀은 계약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거래처 선정, 광고비 책정, 홍보물 제작. 모든 과정에서 돈이 새어나갔다. 그리고 그 돈은 대양홀딩스라는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대양홀딩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회사 내부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걸까? 다음 날 나는 회사 법인등기부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김영숙 여사에게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위 임원급 정보망에 들어갔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거래처 정보, 법인 등록 내역, 대표자 신상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양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정나경이라는 여성이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나경, 한영그룹 부회장인 이민재의 처제였다. 윗선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는 부회장, 이민재. 그날 밤 나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다짐했다. 모든 걸 끌어내릴 거야. 반드시. 저기, 강서연 씨.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회의에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박지연 과장이었다. 네, 과장님. 오늘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 그냥 인턴 아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켰나? 그녀는 내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다. 그렇게 놀라지 마. 난 당신 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고졸 인턴이라고 들어왔는데 회사 시스템은 척척 다르고 영어 메일도 완벽하게 쓰고 심지어 회계 보고서도 문제없이 분석하더라. 그녀는 머그잔을 들었다. 게다가 이도연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신입이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 침묵이 흘렀다. 다른 사람에게 신분이 탄로나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동맹이 필요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난 정의감 있는 사람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도 필요해. 복수요? 이도연 때문에 내 친구가 회사를 떠났어. 그 과정이 깨끗하지 않았지.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이 뭔가 조사하는 거 알아? 도울 수 있어.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네, 전 그냥 인턴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누군진 말 못해요. 알 필요 없어. 당신의 목표가 뭔지만 알려줘. 이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싶어요. 특히 이도현과 대양홀딩스 사이의 수상한 거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울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이도현의 이메일, 비밀 회의록, 결제 이력. 정말요?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선 힘들었어.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항상 불이익을 받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젠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정보를 교환했다. 그녀가 가진 이메일 기록, 내가 모은 영상 증거들. 점점 그림이 선명해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다음 날부터 박지연 과장과 나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과장과 인턴의 관계였지만 우리 둘만의 암호가 있었다. 커피잔을 특정 위치에 두면 주의, 노란색 포스트잇은 중요 정보 있음, 빨간색은 위험 상황을 의미했다. 강 인턴, 이것 좀 정리해봐. 박 과장이 내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이도연이 대양홀딩스에 보낸 이메일 내용이 있었다. 계약금 지불 방식, 페이백 비율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우리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도연의 비리 행각, 김 부장의 공모, 그리고 부회장 이민재까지 연결된 부패의 고리.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회의실 컴퓨터로 파일을 확인하다가
접속 기록을 남겨둔 것이다. IT 부서에서 김 부장의 신복이 이 흔적을 발견했다. 그날부터 나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인턴, 내 방으로 와. 이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았다. 벽면에는 달력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최소한의 개인 물건,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은 책상. 당신,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요즘 일이 많은가 봐? 네. 야근도 자주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누구 지시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들켰나? 아니, 아직 증거는 없을 것이다. 그냥 일을 배우려고요. 저는 고졸이라 더 노력해야 해서. 그가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만둬. 내가 멍청해 보여? 그 순간 나는 가슴속 녹음기를 켰다. 이도연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박지연이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얘기해? 그냥 업무 관련해서.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박지연, 원래 수상한 년이었어. 그년 말 듣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 알겠습니다. 듣자 하니 내 책상 주변도 기웃거리고 다녔다며?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우리 팀의 누군가. 이도연의 신복이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흔적 남기지 말고 살아남고 싶으면 충고 하나 할게.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개인적인 호기심은 버려. 인턴 주제에 이것저것 캐지 마. 알았어? 이건 명백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연에게 긴급히 연락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조심하세요. 이도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 이메일도 누가 해킹한 것 같아. 회사 노트북을 열었더니 파일들이 이동된 흔적이 있었어. 이제 어떡하죠?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그녀가 USB를 건넸다.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이도현과 부회장의 통화 녹음이야. 부회장이 직접 대양홀딩스에 일감 몰아주라고 지시하는 내용. 어떻게 이런 걸? 내 지인이 IT 보안팀에 있어. 그가 도와줬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증거를 취합해야 해. 시간이 없어. 왜요? 이도연이 내 인사평가를 조작하고 있어. 아마 다음 인사발령 때 나를 내보낼 계획일 거야.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해. 우리는 작전을 짰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것이었다. 다음 날 이도연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다음 주에 대양건설과의 첫 계약이 체결됩니다. 부회장님도 참석하시니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이 계약식이 마지막 기회였다. 이민재 부회장과 대양홀딩스 대표 정나경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주말 나는 비서실장 최인호와 비밀 만남을 가졌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이민재 부회장과 정나경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나요? 처제 관계라고 알고 있어요. 최인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 투자자예요. 이민재 부회장이 몰래 대양홀딩스의 지분 40%를 갖고 있어요.
충격적인 정보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 아버님의 지시로 몇 달 전부터 조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서윤 씨, 조심하세요. 이도현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 주 계약식 날 회장님께서 불시에 방문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계약식 하루 전 사무실은 분주했다. 모두가 준비에 바쁜 와중에 이도현이 내게 다가왔다. 강 인턴, 내일 계약 서류 준비는 내가 맡아. 그가 말했다. 실수하면 안 돼. 알지? 네, 팀장님. 좋아. 그리고 다른 부탁이 있는데. 내일 계약식 후 부회장님과 대양건설 대표님이 따로 식사하신대. 호텔 예약을 좀 해줘. 이름은 이전무로. 이상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걸까?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날 밤 박지연에게 연락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일을? 조심해. 이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거야. 내일 조심해. 계약식 당일 나는 긴장한 채 회의장에 도착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양건설 임원들, 한영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재 부회장과 정나경 대표가 나란히 입장했다. 딱 봐도 친밀한 사이였다. 부회장은 그녀를 너무나 친근하게 대했고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렸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회장님? 이민재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간에 서 계신 분은 바로 한정우 회장, 내 아버지였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회장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우리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우리의 작전을 눈치챘는지 이도현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였다.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로? 이민재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중요한 계약이라 직접 확인하러 왔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진행하게. 내가 방해할 생각은 없어. 이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럼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재가 펜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계약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3페이지 단가표가 이전에 승인된 금액과 다릅니다. 이민재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팀장님이 주신 파일과 오늘 계약서의 단가가 다릅니다.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준비해온 파일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실제로는 단가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다. 이도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예상대로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어제 준 파일은 제가 착각했나요? 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제 이도현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USB의 파일은 뭐죠? 이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거 일이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잠깐 그 파일 좀 보게. 내가 아버지에게 USB를 건넸다. 이 USB에는 이도현과 이민재가 대양홀딩스에 정보를 넘기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USB를 들어 올렸다. 이민재가 이도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말없는 질책이었다. 회장님, 그건 그저 업무 자료일 뿐입니다. 이도연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럼 확인해봐도 괜찮겠지. 아버지가 노트북을 열었다. 이도현과 이민재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폭로의 순간만 남았다. 강인턴, 이도현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팀장님, 놓으세요. 아파요. 내가 말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낮게 속삭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인호 비서실장과 몇 명의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이도현 팀장, 그만하시죠. 최인호가 말했다. 이도현은 당황한 듯 내 팔을 놓았다. 나는 뒤로 물러나 아버지 옆으로 갔다. 서윤아, 괜찮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 순간 이도현과 이민재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서윤? 이도현이 중얼거렸다. 한서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고졸 인턴 강서연이 아닌 한정우 회장의 딸 한서윤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나경은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고 이민재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함정이었군. 이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정이었네. 자네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증거가 없을 텐데요, 회장님. 이민재가 냉정을 되찾은 듯 말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 아버지가 웃었다. 서윤이가 3개월 동안 모은 증거가 여기 있네. 나는 브로치 모양의 카메라를 가리켰다. 제 머리 위에 커피를 붓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와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날 커피, 네, 그 일도 모두 녹화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불법 계약과 대화들도요. 이민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 녹음이라고요. 불법? 아버지가 싸늘하게 웃었다. 자네는 회사 자금 수십억을 빼돌리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내 딸이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야. 회사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하에 진행된 특별감사였어.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듯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아버지가 선언했다. 대한건설과의 계약은 취소하고 새 입찰을 시작하세요. 투명하게.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이민재 부회장, 이도현 팀장은 당장 출입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나가주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법적인 절차는 곧 시작될 겁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두 사람의 양옆으로 다가왔다. 회의실을 나가기 전 이도현이 나를 노려봤다. 절대 안 잊을 거야.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도요. 내가 똑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머리 위에 커피를 부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보안팀에 의해 퇴장한 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나경과 대한건설 관계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정나경 씨,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도 함께 가주시겠어요? 검찰에서 곧 연락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최인호 비서실장만 남은 회의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서윤아.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아니, 내 계획은 절반뿐이었어. 나머지 절반은 내가 훌륭하게 해냈지. 그가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도연의 괴롭힘과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려 했는데 넌 더 크고 중요한 비리를 찾아냈어.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박지연 과장이 도와줬어요. 내가 말했다. 박지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녀도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최인호 비서실장이 말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서윤아, 함께 가겠니? 제가요? 그래. 이번 일의 주인공은 너니까.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 한영그룹은 내부의 깊은 병폐를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민재 부회장을 포함한 몇몇 임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그건 내 딸 서윤이가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3개월 전 강서현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에 고졸 인턴으로 잠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훨씬 더 심각한 비리와 부패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직접 인턴으로 잠입했다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네. 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실상을 알기 위해선 겉으로 드러난 보고서만으론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은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특별 내부 감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나는 잠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면도 나쁜 면도요. 이제 우리는 나쁜 면을 개선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내 옆에 선 아버지가 말했다. 서윤이는 앞으로 한영그룹의 개혁 TF팀장을 맡게 될 겁니다. 회사 내 모든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임무를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아버지와 나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 그렇지. 아버지가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한영그룹의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한영그룹의 스캔들과 회장 딸의 잠입 수사를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신선하고 대담한 개혁이라고 칭찬했고, 일부는 그저 재벌가의 권력 다툼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회사로 출근하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이제 더 이상 고졸 인턴 강서현이 아닌 한서윤 TF팀장으로서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 그동안 인턴인 줄 알았는데. 커피까지 쏟아서 그랬는데. 76층 임원실 옆에 마련된 개혁 TF팀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박지연 과장, 최인호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법무팀과 감사팀 직원들. 팀장님 환영합니다. 박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 팀장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지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윤 씨. 아니, 팀장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미소를 교환했다. 이제 더 이상 비밀과 가면은 필요 없었다. 회의가 시작됐다. 나는 한영그룹의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계약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즉시 시행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녔다. 문득 청소 아주머니 생각이 났다. 최 비서실장님, 내가 물었다. 76층 청소하시는 김영숙 여사님 계실까요? 네. 아, 김영숙 여사님 말씀이신가요? 오늘은 휴무인데 내일 꼭 뵙고 싶어요. 그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전 직원 앞에서 첫 공식 연설을 했다. 여러분, 저는 3개월 동안 여러분 중 한 명으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회사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권력을 남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도 있었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제 우리는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많은 직원들이 동참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서서 박수를 쳤다. 그때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김영숙 여사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도 그녀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이게 바로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민재와 이도현은 구속 기소되었고 대양홀딩스는 해체되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다. 김영숙 여사 그 청소 아주머니는 직원복지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은 직원들의 실제 생활과 고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박지연은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첫 여성 본부장의 탄생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더 이상 거리감은 없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나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서윤아, 이제 정식으로 이사회에 합류할 생각 없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답변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내 방식대로 해. 난 널 믿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봤다. 3개월 전 뜨거운 커피가 내 머리 위로 쏟아졌던 그날.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내 인생과 이 회사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커피가 쏟아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침묵하거나 참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사. 그것이 내가 만들어 나갈 한영그룹의 미래일 것이다. 회사 로비로 내려가 퇴근하려던 찰나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오빠? 내가 놀라서 물었다. 한서준, 5년 전 아버지와 갈등 끝에 미국으로 떠난 오빠였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서윤아, 대단하다. 신문에서 내 얘기를 봤어. 언제 왔어? 아버지는 알아? 방금 도착했어.
내 뉴스를 보자마자 비행기 탔거든.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오빠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뿐이야.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5년 만의 재회였다. 아버지한테 가볼까? 내가 물었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군. 우리는 함께 회장실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래된 관계의 회복.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1년 후, 한영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회사의 투명성 지수도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영그룹의 부회장이 되었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가 가는 길을 지지했다. 그날의 커피 사건은 이제 회사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직원 연수원에는 커피 프로젝트라는 윤리 교육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지금도 가끔 한밤중에 76층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을 떠올린다. 처음으로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희망과 결단. 커피는 식었고 옷은 말랐다. 하지만 내 안의 다짐은 지금도 뜨겁다. 누군가는 나를 고졸 인턴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나를 회장 딸이라 불렀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불릴 것이다. 한서윤, 이 회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도 커피를 맞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커피가 쏟아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의 경험이 모여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매일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읽는 세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